일주일 내내 헬스장에 다니고 하루에 100g씩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 해도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은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바로 콜라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챙겨 드셔도 근육은 쉽게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보충제 형태의 콜라겐에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젤라틴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소뼈 육수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소뼈 육수만으로는 근육을 만들기에 콜라겐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15g의 콜라겐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뼈 육수 한 그릇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양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뼈 육수보다 콜라겐이 8배나 많은 액체 콜라겐 식품 2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구하기 쉬운 두 번째로 좋은 식품부터 소개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최고의 선택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근감소증을 이기고 60 이후에도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선껍질 육수입니다. 이 육수 한 컵에는 놀랍게도 12개에서 15개에 달하는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뼈 육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양이죠. 특히 해양성 콜라겐은 다른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약 1.5배 더 높기 때문에 나이 들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더없이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이 콜라겐은 근섬유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줄 뿐 아니라 근육을 지탱하는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선 껍질 육수에는 콜라겐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운동 후 근육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메가3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을 겪는 120명의 어르신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매일 생선 껍질 육수를 마신 그룹은 평균 1.46kg의 근육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반 식사를 한 대조군은 고작 0.36kg를 증가에 그쳤죠. 연구진은 이 결과를 보고 자연에서 찾은 근육 보존 요법이라 부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2000년 전부터 생선 껍질 육수를 쇠약한 근육을 살리는 약선의 음식으로 활용해왔고 바다의 콜라겐이 노쇠한 신체에 힘을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어 혹은 대구의 껍질을 깨끗이 씻어 생강과 천일염을 넣어 넣고 약불에서 2-3시간 정도 천천히 끓여주면 됩니다. 육수를 식혔을 때 젤리처럼 굳어진다면 그 안에 콜라겐이 충분히 추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생선 껍질 육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 육수를 식사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에 한 국자 넣어 함께 조리해보세요. 점심에는 채소와 닭가슴살을 넣은 국물 요리로 활용하면 좋고 저녁에는 구운 연어와 고구마 곁에 따뜻한 육수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활용하면
매끼니가 근육을 위한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 껍질 육수만 마신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또 다른 콜라겐 식품과 함께 섭취해야만 진짜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식품은 생선 껍질 육수와 함께 마실 때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콜라겐 식품은 바로 닭발 육수입니다. 닭발로 우려낸 육수 한 컵에는 무려 15에서 18개 콜라겐이 들어있으며 이는 전체 단백질 함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육수에 포함된 콜라겐은 제1형과 제2형이 줄을 이루고 있어 근육 섬유를 직접적으로 재건해줄 뿐 아니라 관절 주변의 연골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르신들에겐 더 튼튼한 근육과 함께 운동 시 느껴지는 관절 통증도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닭발 육수에는 값비싼 관절 영양제에 들어있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자연스럽게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내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회복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훨씬 빠르게 붙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4개월 동안 5명의 시니어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 3번씩 닭발 육수를 섭취한 그룹은 하체 근력이 28% 증가했고 근육통은 45%나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인 이유가 바로 닭발 콜라겐의 독특한 조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이 비법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에서도 닭발탕은 오랫동안 뼈와 근육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쓰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한의사들은 닭 중에서도 발 부위에 근육을 살리는 영양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닭발 육수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닭발을 양파와 향신 채소와 함께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은은한 불에서 푹 끓여주면 됩니다. 식힌 뒤 국물이 탱탱하게 젤리처럼 굳는다면 콜라겐이 제대로 우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육수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 껍질 육수와 닭발 육수를 함께 마시면 바다에서 온 콜라겐과 육상에서 온 콜라겐을 동시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단일 식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아미노산 조합을 형성하며 근육 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생선 콜라겐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회복을 돕고 닭 콜라겐은 장기적으로 근육을 지탱하는 구조를 형성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마치 태그팀처럼 몸속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든 닭발 육수에 달걀 2개를 풀어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익히면 고단백 콜라겐 수란이 완성됩니다. 점심에는 당근 샐러리, 시금치를 넣은 채소 수프의 국물로 활용해보세요. 저녁에는 본 식사 30분 전에 향신료를 더해 따뜻하게 마시면 소화기관이 예열되어 콜라겐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취침 중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시간에 맞춰 콜라겐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아무리 마셔도 만약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한다면 오히려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할 뿐더러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런 조합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3가지 음식 중 마지막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번 주에 한 번쯤은 드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다음
파트는 수많은 연구자료와 1,000명이 넘는 환자 진료 경험, 그리고 국내 근감소증 전문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밝혀낸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드시면서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많은 어르신들이 육수나 탕과 함께 드시는 아주 익숙한 주식이지만 바로 그 평범한 쌀밥이 근육을 키우는 노력을 몰래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73입니다. 이는 심지어 설탕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콜라겐 육수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몸속 콜라겐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니어 2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흰쌀밥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콜라겐 식사와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4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콜라겐의 아미노산이 근육세포에 흡수되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흰쌀밥이 생선 또는 닭 육수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콜라겐 음식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근육 속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속도를 앞당긴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근육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 김정숙 어르신이라는 87세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콜라겐 육수를 드셨는데 정작 근육량은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 끼니마다 흰쌀밥과 함께 육수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뒤로 제가 퀴노아나 귀리로 대체하도록 권해드렸고 불과 3주 만에 근육량이 0.kg로 증가했고 예전보다 걷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 몸의 근육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를 마신 직후 최소 2시간 동안은 흰쌀밥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일상 독립성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육수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음식 바로 술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나 잠자기 전 한 잔씩 마시는 술은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어르신들께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콜라겐이 풍부한 육수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순간부터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적은 양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7%까지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은 우리 몸이 콜라겐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결국 정성 들여 마신 콜라겐 육수가 그저 무의미한 국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섭취 시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전 술 한 잔을 즐기시는데 이 습관은 수면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근육 회복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는 12주간 150명의 어르신을 추적 관찰했는데 콜라겐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술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폭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술이 mTOR 경로라는 중요한 근육 합성 신호 체계를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콜라겐 육수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여기에 알코올이 결합되면 체내에서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근육세포에 축적되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오히려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세진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올해로 82세이신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신 분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매일 저녁 정성껏 닭발 육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위스키 한 잔을 약주 삼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지만 근육량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이후 제가 저녁 술을 끊도록 조언드렸고 불과 6주 만에 악력은 23% 증가했고 체지방 없는 순수 근육량도 0.8kg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콜라겐 육수를 마신 날은 최소 24시간 동안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정말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 몸속에서 콜라겐과 술이 함께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놀라우셨다면 다음에 알려드릴 마지막 음식은 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콜라겐 육수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마지막 음식 바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겉보기엔 맛있는 국물 요리에 좋은 곁들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풍미가 모든 음식의 맛을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가공육은 근육을 살리려는 콜라겐 육수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가장 나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이컨 한 조각에는 무려 4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질산염, 인산염, 기타 각종 화학 보존제가 첨가돼 있죠. 이런 베이컨을 이미 미네랄이 풍부한 콜라겐 육수와 함께 먹게 되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등하면서 위험한 수준의 체액 저류와 전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방해하고 심혈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근감소증을 겪는 시니어 180명을 10주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이컨처럼 가공육을 단백질 식단에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45%나 높았고 근육 성장률은 30%나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베이컨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콜라겐 속 아미노산의 세포 내 흡수를 막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컨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콜라겐 육수의 아미노산과 반응하게 되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근육 퇴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맛있다고 함께 먹은 조합이 소화기관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올해로 85이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선껍질 육수를 꾸준히 드셨지만 동시에 그 육수 위에 바삭한 베이컨 부스러기를 뿌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이나 콜라겐을 열심히 섭취하셨지만 관절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혈압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제가 구운 닭가슴살과 허브를 곁들이는 식단으로 바꾸자 단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감소했고 근육량도 뚜렷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맛과 식감에 현혹되지 마세요. 콜라겐 육수에는 깔끔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공육 대신 허브를 곁들인 닭고기 칠면조 혹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지금 당신의 근육은 화학물질에 절어있는 아침 식사가 아니라 진짜
살리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중 어떤 음식을 모르고 콜라겐 육수와 함께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있고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정말로 내 나이에 맞는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해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식단표입니다. 이 식단표에는 50가지가 넘는 고단백 식사법과 콜라겐이 풍부한 레시피가 담겨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조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흡수를 극대화하는 섭취 타이밍 전략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식단을 넘은 완성도 높은 건강 플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식단표는 댓글 상단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근력 강화 비법을 공개합니다. 운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내일 알려드릴 것은 다리의 특정한 세 지점을 잠들기 전 딱 30초간 마사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이미 국내외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실제로 운동 없이도 근육 활성도를 34%나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은 구독자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공개될 이 다리 근육 강화 비법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내일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